안녕하십니까. 단독주택공사는 유마이하우스 정진아 대표입니다. 삼익산업 김영진 상무님과 세 번째 마지막 촬영분이고요. 삼익산업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40년 이상 된 단독주택 관련된 종합건축 브랜드로서 외장재, 내장재, 창호, 도어 모든 자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상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삼익산업의 김영진 상무입니다. 앉아가지고 대담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건축주분들이 지금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건축 자재비가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인건비도 또 최근에 많이는 아니지만 꽤 올랐거든요. 문의하신 분들 중에 좀 있으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끝나고 코로나도 끝나면은 다시 1, 2년 전으로 단가가 이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공사를 좀 머뭇머뭇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사는 딱 두 가지를 나눠주잖아요. 시공하는 인건비, 자재를 담당하는 자재비. 인건비는 절대로 올라간 거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상무님 얘기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상무님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자재도 있고 또 수입하는 자재도 있고 다양한 자재를 취급하시는데 굉장히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입을 하시는데 자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결론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듯이 자재비도 한번 올라갔던 자재비가 등락의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우상향하는 이 트렌드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비하고 자재비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유지 정도는 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또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데 상무님은 지금 자재도 많이 취급하시고 수백 개의 또 시공회사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건축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비가 건축에 포함하는 포션이 작지 않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마지놀로 생각을 해야 되는 100원짜리가 사실은 지금 150원이 돼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120원, 130원이 될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가격이 변동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전체적인 건축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우리나라가 좀 최저임금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인건비의 그 건축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사실 적지 않거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바로 지금이 건축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 정도를 얘기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예비 건축주분들이 단독주택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든 인테리어를 하든 이제 시공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시공회사나 자재회사나 건축주분들 중에서도 이제 건축을 했던 분들, 금기시하는 부분들이 건축비예요. 건축주분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등급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어서 4천만 원짜리 차 샀다, 5천만 원짜리 비싼 차를 샀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편에 반면에 건축비는 비싸게 공사했다는 거를 이제 말씀 안 하시고 보통은 이제 저렴하게 좀 했다고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 좀 신경 써서 1,000만 원 주고 했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야 너 사기당했어 눈탱이 맞았어 그런 얘기가 좀 듣기 싫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집을 공사하고 나서 건축비를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낮춰 얘기해요. 아직도 단독주택 신축 같은 경우는 350, 500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예전에 막 쌍팔년도 때 가격을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건축회사들이 좀 이제 영업용으로 쉽게 이제 건축주분들하고 대화하기 편한 단가가 저도 이제 건축주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한 평당 한 800, 750 그 정도로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최종 이제 원하는 거 넣고 원하는 스타일 했더니 한 평당 한 1,100만 원 정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짓는 스타일로 집을 짓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들은 다 똑같은 모양의 집들에 똑같은 마감들, 똑같은 창들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내가 원하는 모양의 내가 원하는 마감재, 내가 원하는 평면, 인면을 커스터마이징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싼 거고 그들이 단가에 비하면 사실은 평당 1,000만 원도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에버리지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공사 안 해보실 분들 이제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분들이 야 그거 가격 내 아는 친구는 얼마 했대는데 그거 아니야.
그 얘기가 듣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건축비를 얘기 안 하거나 평당 1,000에 했어도 뭐 한 750 정도 했어라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 단독주택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은 도배장판만 해도 리모델링이고 집을 신축처럼 다 뜯어 고쳐서 골조만 남기는 공사해도 리모델링이고 그래서 폭이 굉장히 이제 넓어요. 유마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같은 리모델링이 이제 회사의 이제 컨셉이다 보니까 신축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빠져 있는 건 골조비만 이제 골조만 남기려고 하니까 골조비만 빠지고 모든 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신 철거비가 들어가시잖아요. 아 맞아요. 대신 철거비가 많이 들어가죠. 철거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계약하는 거 보면은 평당 한 500에서 한 6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리모델링이 이제 가성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된 가격들을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 평당 100더 붙이면 신축인데 왜 리모델링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백 채의 주택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가격을 몰라서가 아니라 유명한 이제 건축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 삼성건설, 현대건설 뭐 다 건축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실제 공사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가 과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단 말이죠.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마감재만 살짝만 바꿔서 공사하는 거면은 이렇게 인테리어성으로 생각을 하시고 풀로 공사할 때는 신축 비용의 한 5, 60% 정도는 비용이 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공사죠. 아파트 인테리어도 사람들이 아직도 평당 100, 150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 3년 전에 인테리어 한번 하셨죠? 지금? 네, 했습니다. 공사하시고 가격 깜짝 놀랐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처음 인테리어 했었는데 한 40평형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인테리어, 아파트 인테리어입니다. 네. 창까지 다 갈고 했었지만 바닥도 갈고 그러니까요. 풀로 했을 때. 다 했을 네. 때 근데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깜짝 놀랐죠. 요즘 32평 기준이 창호 갈고 좀 적당히 하면 다 1억 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가격이 아주 하이엔드는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냥 기능성 다 이제 보완해서 네, 네. 중상급으로. 그렇죠. 건축 시장이 자동차 중고 시장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건축주 입장에서 본네트를 열어서 근데 엔진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 뭐 밸브가 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아까 저 침수가 됐던 차량인지 네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렵죠. 엄청 어렵죠. 물론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정보가 편중돼 있다고 봅니다. 어떤 회사와 얼마의 계약을 하냐 판단을 하실 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도 있고 뭐 할 게 있겠지만 또 건축주님들이 네.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가능하면 실제로 공사하시는데도 아니면 공사했던 데를 좀 가셔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공사를 하고 뭐 실제로 만나는 거랑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 자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시고 발품을 파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저도 이제 시공회사가 시공회사를 완전히 추천한다면은 신축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를 찾아가고 사무실도 찾아가봐서 분위기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단독주택 리모델링 회사나 또는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회사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좀 많이 해본 회사와 사무실을 꼭 방문해서 규모와 직원들을 직접 보고 현장에서 만나지 마시고 건설 면허가 있는지 그다음에 시공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시는 게 시공회사가 시공회사를 좀 추천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시공회사들이나 이 시공 관련 이제 유튜브나 이런 많은 영상 중에서도 아마 가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되게 껄끄러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건축주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시장 조사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됐지 않나 싶어서 오늘 상무님하고 얘기했고 오늘의 지금 가장 키포인트는 지금이 가장 쌀 때다. 미루지 말고 가격은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상무님하고 오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이렇게 얘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상무님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